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25년 신한 솔뱅크 KBO 리그 개막이 정말 기대되네요. 10개 구단이 참여하는 만큼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 각 팀의 전력 변화와 시즌 초반부터 어떤 팀이 선두를 차지할지 궁금해지네요. 개막 시리즈로는 다양한 매치업이 펼쳐지는데 각 팀의 스타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할지 보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어떤 팀의 경기가 될까요? 올해 KBO 리그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10개 구단이 모두 전력을 강화하고 각 팀의 선수들이 어떻게 시즌을 맞이할지 궁금합니다. FA 계약과 트레이드로 강화된 팀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그리고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에서 얻은 경험이 실제 시즌에 어떻게 이어질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이 치열할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팀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특히 각 팀의 주요 선수들, 예를 들어 타자나 투수의 활약에 따라 시즌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장 주목받는 선수나 팀은 어디일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통합 2연패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기아는 매년 꾸준한 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해 우승 후 더욱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번 시즌에도 기아의 투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의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는 매우 확고한데 팀 내 주축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뛰어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또 한 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겠네요. 그럼 기아 외에 다른 팀들도 강력한 경쟁을 펼칠 텐데 기아의 주요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장현식의 이탈은 기아에게 큰 아쉬움이었지만 조상우의 영입으로 그 빈자리를 잘 메운 것 같습니다. 조상우는 특급 불펜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여서 기아의 필승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만큼 기아 구단도 조상우가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고 그의 경험과 역량이 필승조의 강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불펜진은 경기 후반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조상우의 합류가 기아의 전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장현식과 조상우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두 선수의 차이를 어떻게 잘 보완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기아의 불펜 상황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기아가 올해 선발진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홀러의 선발 원투펀치 조합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아담 홀러는 새 외국인 투수로서 KBO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해외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아의 선발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혜리의 복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6월 복귀 예정이라면 시즌 후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가 이혜리의 복귀와 함께 깊이 있는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승 경쟁에서도 더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선발진은 올해 더욱 강해질 것 같고 이들의 활약에 따라 시즌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패트릭 위즈덤의 합류는 기아 타선에 정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55경기에 출전해 88개의 홈런을 기록한 경력을 가진 위즈덤이라면 기아의 타선에 파워와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아의 공격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팀의 전반적인 전력이 더 균형을 이루게 될 것 같네요. 위즈덤의 홈런 능력과 메이저리그에서 쌓은 경험은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선에서의 강력한 한방을 더한 기아는 상대팀의 불펜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된 셈이죠. 특히 기아가 공격과 수비, 투수진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는 팀이라면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위즈덤이 기아 타선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되네요. 삼성 라이온즈도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네요. 지난해 기아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했던 삼성은 올해 더욱 탄탄한 전력으로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특히 선발 마운드와 타선의 강력한 조합이 눈에 띕니다. FA 선발 최대어였던 최원태를 영입한 것은 정말 중요한 전략이었죠. 최원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선발 투수로 통산 217경기에서 78승 58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한 만큼 삼성의 선발진을 확실히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의 기존 선발진과 최원태의 합류로 더욱 깊이 있는 마운드를 구축하게 된 셈입니다.
또한 삼성의 타선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타의 조화를 이룬다면 기아와 함께 우승 경쟁을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원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그가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삼성의 외국인 투수 영입이 또 한 번 돋보이네요. 코너 시볼드와 결별하고 아리엘 후라도를 영입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 같습니다. 후라도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2년 동안 에이스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보여준 실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통산 21승 16패, 평균 자책점 3.01은 KBO 리그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성적입니다. 후라도의 합류로 삼성은 선발진에서 또 한 번의 강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라도는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로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후라도가 KBO 리그에서 이미 경험이 많은 만큼 빠르게 삼성의 마운드에 적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이 최원태와 후라도를 중심으로 한 선발진을 구축한 만큼 올해 선발 마운드의 깊이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들이 삼성의 우승 도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도 정말 탄탄하게 구성되었네요. 전천후 내야수 류지혁과 베테랑 외야수 김원권, 외국인 타자 루인 디아즈와의 재계약은 팀의 핵심 공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류지혁은 뛰어난 수비와 타격 능력을 갖춘 내야수로 전천후 역할을 소화할 수 있어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곤은 베테랑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중요한 순간에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루인 디아즈는 외국인 타자 중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낸 선수로 타선에 강력한 파워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세 선수와 함께 삼성은 타선의 깊이를 더욱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죠. 특히 류지혁과 김원곤의 경험과 디아즈의 파워가 결합되면 상대 투수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선발진과 타선 모두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니 올해 대권 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들이 많겠네요. LG 트윈스도 정말 강력한 팀이 될 것 같네요.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LG는 투타 전력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서 올 시즌 큰 경쟁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진에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유니 치리노스, 임창규, 손주영이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는 KBO 리그에서 이미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외국인 투수들로 그들의 경험이 선발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임창규와 손주영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 LG의 선발진은 매우 깊고 경쟁력 있을 것입니다. 불펜 마운드도 매우 강력합니다. 김진성, 김영우, 정우영, 백승현 등 기존 불펜 투수들에 더해 이적생 장현식과 김강률의 합류로 불펜의 안정감과 깊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장현식의 합류는 큰 보강이 될 텐데 그가 LG 불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 시즌 후반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LG는 투수진에서부터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어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격력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탄탄한 투수진이 LG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LG 타선도 정말 강력하고 균형 잡혀 있네요. 베테랑 김현수와 오지환, 박혜민, 박동원 등은 이미 입증된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타선에서 중심을 잡고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김현수는 꾸준한 타격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오지환과 박혜민은 그들의 빠른 발과 수비 능력으로 팀의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박동원은 포수로서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와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선에서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타선의 흐름을 이끌면 LG는 안정적인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또한 오스틴 딘, 문보경, 홍창기와 같은 선수들이 타선에 추가된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오스틴 딘은 외국인 타자답게 파워와 타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문보경과 홍창기 역시 빠른 발과 기민한 플레이로 타선의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LG는 타선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상대팀의 마운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타격력과 더불어 투수진도 강력하니 올해 LG는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힐 만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KT 위즈도 시범 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1위로 마친 만큼 매우 강력한 시즌을 예고하는 팀입니다. 시범 경기의 성적이 실제 시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팀 분위기나 선수들의 준비 상태가 좋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KT는 중요한 선수들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보강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엄상백과 심우준의 이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SSG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오원석이라는 훌륭한 좌완 선발을 영입한 것은 큰 보강이 되었습니다. 오원석은 안정적인 성적을 낸 선발 투수로 KT 선발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FA로 영입한 베테랑 내야수 허경민의 합류는 내야 수비와 타격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경민은 경험이 풍부하고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로 KT의 내야진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KT는 선발진에서의 안정감과 내야진의 보강을 통해 한층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력한 전력을 가진 KT가 올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정말 기대됩니다. KT는 외국인 투수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합류로 선발진이 더욱 강력해졌네요.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13승을 기록한 헤이수스는 이미 KBO 리그에서 검증된 투수로 KT 선발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안정적인 피칭은 KT의 선발진에 중요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수스는 윌리엄 쿠에바스, 고영표, 소영준과 함께 KT의 강력한 선발진을 이끌게 되는데 각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해준다면 KT는 선발진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쿠에바스와 고영표, 소영준 역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KT의 선발진은 매우 깊고 강력할 것입니다. KT의 선발진은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우승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헤이수스의 합류로 KT가 더욱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활약이 팀 성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매우 기대됩니다. 하나 이글스는 올해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네요. 새 경기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팬들에게도 새로운 분위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하나는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아요. FA 시장에서 엄상백과 심우준을 영입한 것은 팀에 큰 전력을 더한 결정이었습니다. 엄상백과 심우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하나의 마운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엄상백은 경험이 풍부한 사이드암 투수로 선발진에 중요한 보강이 될 것이고 심우준은 내야진에 강력한 수비와 타격을 더할 수 있는 선수로 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로 이어지는 강력한 토종 선발진을 꾸리게 되었죠. 류현진은 MLB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하나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엄상백과 문동주 역시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의 동반 활약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는 강력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진의 강화를 통해 하나는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더욱 강력한 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하나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의 타선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네요. 새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2023 시즌 홈런왕 노시환, 그리고 2년 연속 20홈런을 친 최은성까지 중심 타선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타선은 KBO 리그에서 다른 팀들에게 밀리지 않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로리얼의 합류로 외국인 타선의 깊이가 더해졌고 노시환과 최은성의 꾸준한 파워와 타격 능력은 하나의 공격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겠죠. 그리고 두산, 롯데, SSG, NC 역시 5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팀은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은 특히 외국인 투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즌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수 문제로 고생했지만 새로 영입한 콜 어빙과 잭 로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예열을 마친 제이크 케이브도 외국인 타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며 그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면 두산 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산의 1번 타자 김민석, 3루수 강승호, 그리고 시범 경기 타율 1위를 차지한 오명진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다면 두산은 공격력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롯데와 SSG, NC도 각자의 전력 보강과 함께 5강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팀들입니다. 결국 선발진과 타선 모두에서 균형을 이룬 팀이 시즌 후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해 7위에 그쳤지만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2년차를 맞은 만큼 팀의 성장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등 젊은 타자들이 팀의 주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이들이 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터 레이에스, 전준우, 손호영, 황성빈 등이 타선에 가세해 롯데는 상대팀에게 위협적인 공격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특히 롯데의 선발 투수진도 눈에 띕니다.
찰리 반즈와 터커 데이비슨으로 원투펀치를 개편하며 이들이 팀의 선발진을 이끌게 될 텐데 과연 이들이 시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합니다. 박세웅과 김진욱 등 토종 선발 투수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다면 롯데는 한층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는 시범 경기에서 선발 드류 앤더슨과 김광현이 난조를 보였지만 구원진은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조병현, 서진용, 김민 등 구원 투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힘을 발휘하면 SSG의 마운드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겠죠. 타선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최정과 이지영이 홈런을 터뜨렸고 기에르모 에레디아, 최지훈, 안상현은 타율 4할 이상을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습니다. SSG의 타선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며 시즌 중에도 활발한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와 SSG 모두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즌 내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선발 투수진과 타선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NC 다이노스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팀 타율이 0.29로 9위에 머물며 타격감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또한 팀 평균 자책점이 4.96으로 마운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팀 상태가 아직은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 새 외국인 투수인 로건 앨런과 라일리 톰슨이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면 NC는 다시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NC 타선의 활약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의 타격감이 회복되면 팀 전체가 더욱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키움 히어로즈는 시범 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키움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타자 2명을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타선의 깊이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키움의 시즌 성공을 위해서는 타선뿐만 아니라 투수진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투수들이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다면 키움은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력과 투수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 시즌 성패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NC는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키움은 강화된 공격력과 함께 투수진의 활약을 기대하는 모습이네요. 올해 KBO 리그에서의 규정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팬들과 선수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1. 피치클록 도입. 피치클록은 이제 투수가 주자 없이 20초, 주자가 있을 경우 25초 내에 투구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경기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타자도 타석에 들어서는 시간이 제한되며 타석당 타임아웃은 2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경기 흐름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시간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2. 연장전 축소. 연장전 이닝을 12회에서 11회로 축소한 것은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긴박감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 연장전을 피하고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하는 방향이죠. 이는 경기가 지나치게 길어져 선수들의 체력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스트라이크 존 조정. 지난해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의 스트라이크 존은 이제 0.6%씩 하향 조정됩니다. 신장 180cm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이 약 1cm씩 낮아지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투수와 타자 모두 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일관된 판정과 공정한 경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포스트 시즌 규정 변경. 포스트 시즌에서 5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기존의 노게임이나 강욱 홀드 규정 대신 서스펜디드 일시정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는 경기를 중단하고 나서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며 경기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서스펜디드 경기가 발생할 경우 하루에 한 경기만 진행하고 기존 일정은 다음 날로 수년됩니다. 5. 한국 시리즈 홈 경기 편성 변경. 한국 시리즈 홈 경기 편성이 2-3에서 2-3-2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정규 시즌 우승구단과 플레이오프 승리구단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정규 시즌 우승팀이 홈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되어 홈 어드밴티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6. 올해의 감독상 신설. 올해의 감독상은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이는 감독들의 시즌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독에게도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7.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 제도 신설.
퓨처스리그에서도 챔피언 결정전 제도가 도입됩니다. 남부리그 1위와 북부리그 1위 구단이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됩니다. 이는 퓨처스리그의 중요성을 높이고 이 군 선수들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 변화들은 KBO 리그의 경기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며 팬들에게 더 많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수들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과 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